하지 말라니까. 아, 부인은 제 마스코트예요. 자, 힘의 작용 볼게요. 이건 이제 물리 파트고요. 우리가 1학기 때 물리 파트가 열이 있었구나. 열의 이동과 이제 비열과 열 팽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우리 힘과 관련된 물리학 파트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중력과 탄성력까지 14페이지까지 한번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찰력과 부력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하고 탄성력은 비슷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탄성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용수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수철은 중력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지? 그래서 중력하고 같이 배우는 거고요. 마찰력은 어떤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근데 부력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마찰력하고 부력을 같이 배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좀 피곤할 텐데 오늘은 많이 나가진 않고 적당히 나갈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이제 과학에서의 힘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힘과 과학에서의 힘은 좀 달라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힘을 썼다, 뭐 축구를 하면서 힘을 썼다 이런 거는 이제 과학에서의 힘이 아니고요.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밑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한다 돼 있죠. 둘 중에 하나야. 모양을 변하게 하거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거나.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은요.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운동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속력이고요. 예를 들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빠른 물체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이런 건 속력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 방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다가 뭐 갑자기 틀거나 이런 것들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이런 걸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뭐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뭐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을 과학에서 힘을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과학에서 힘을 보시면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력의 단위가 이제 뉴턴이 나올 텐데 뒤에 가면 무게의 단위 뭐 마찬가지로 뉴턴인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리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당연히 알죠. 중력을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가 뉴턴이잖아. 그래서 그 뉴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N 뉴턴이라고 하고요. 힘의 측정 방법은 이 뭐 이제 뒤에서도 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영수절 저울이나 센서 등을 이용한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와 모양이 같이 변하거나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지? 첫 번째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보시면요, 이제 속력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해 있는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이 움직인다, 그지? 정지해 있다가 움직였잖아. 속력이 변한 거고요. 두 번째,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아니면은 멈춰있던 공을 굴린다. 속력이 변하는 거죠. 세 번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가만히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는 거잖아. 속력이 생기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모양 변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색 점토를 잡아당긴다. 네,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 그지? 두 번째, 고무줄을 늘린다. 늘어나잖아요. 세 번째, 종이를 찢는다. 아니면 구긴다. 이런 건 모양이 변하죠. 그리고 뭐 뭔가를 휘게 한다. 이런 것들 다 모양이 변하죠. 세 번째, 이제 이번에는 운동 상태와 모양이 같이 변하는 거예요. 공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축구공을 빵 차. 그러면 정지해 있던 거를 빵 차. 그러면은 속력이 일단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돼? 축구공이 동그랗던 것이 순간적으로 딱 차는 동안 이렇게 쭉 살짝 쭈그러들잖아, 그렇지? 쭈그러지면서 뻥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변한다. 두 번째, 자동차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동차 가다가 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빨리 가다가 빵 하고 박았어. 그럼 어떻게 되니? 일단 속력은 멈추고 그 다음에 차 모양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고장나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 뭐 이 밖에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리컵 같은 거, 무슨 컵 같은 거를 위에서 그냥 딱 떨어뜨려. 그러면은 운동하다가 멈추겠죠. 멈추면서 이렇게 컵이 깨지잖아, 박살나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모양이 같이 변하는 게 되겠죠, 운동 상태와.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1번을 한번 볼게요.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도 있는데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맞겠죠? 니은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빠르기라는 게 이제 물체의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우리 수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동한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빠르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이건 아니죠. 리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이 운동 상태라는 거 안에 속력과 방향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없으니까 잘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는 플러스 강의에 이제 쓰여 있긴 한데 잘 안 보이니까 꼭 써놓으세요. 1번에 기억, 니은, 리을 되겠고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건데요. 힘은 과학에서 딱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시작되는 점이 있겠지. 이거를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 힘의 표시. 힘은 3요소가 있고요. 첫 번째 작용점, 두 번째 크기. 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세게 때리거나 살살 때리거나 힘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왜 때리세요? 3. 그리고 아까 전에 운동 상태도 제가 말했지만 방향이 있겠죠. 힘의 방향이 있어요. 힘의 3요소는 작용점, 크기, 방향. 내가 얘를 때려. 그러면 작용점은 제가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세냐 약하냐가 되겠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뭐다? 3요소? 읽어봐. 네, 작용점, 크기, 방향이고요. 이걸 과학에서는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 그래서 화살표는 시작점이 있겠죠. 여기 시작점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힘의 3요소를 보통 이제 작용점, 크기, 방향으로 하는데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크기는 당연히 이 화살표의 길이와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것만 이제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요. 힘의 작용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작용점. 그 다음에 힘의 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힘의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작용점은 쉽게 뭐 알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이니까. 내가 힘이 시작되는 점이야. 그치? 방향도 잘 알잖아요. 크기만 메모를 해두세요. 화살표의 길이와 힘의 크기가 비례한다. 이 정도만. 이 표시가 비례한다는 표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문장으로 쓰면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와 너무 화분 크게 하는 거 아니냐? 하품 아닌데요. 영상 찍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물론 뭐 니네가 보겠지. 구독하지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요. 크기와 방향이 같아도 작용점,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랑 다른 친구가 힘을 주는 거랑 다른 힘인 거잖아, 그지? 작용점이 다르면 다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을 A가 주고 어떤 힘을 B가 줬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도 A와 B 작용점이 다르면 다른 힘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힘의 3요소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 아니면 문제에 꼭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거 특히 화살표 길이와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2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풀라고요? 2번, 3번 주원이라고 그랬지. 네. 주원아 끝나고 오늘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씨? 아니요. 몰라? 몇 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니?
수업 시간 2시간 반. 아, 2시간 반. 수업은 2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50분부터 50분까지야. 그래서 우리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한 20분 정도는 남아서 시험을 볼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2시간 플러스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처음이니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시험 보지 말자. 오늘 배웠던 거 시험 보는 거야. 알겠죠? 아니. 너는 복습까지 하고 가라. 저 아직 신입생이에요. 중학교 신입생? 너 중학생이지? 네. 좋아?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너. 자, 2번 볼게요. 아. 힘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 시작점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힘의 작용점, 작용하는 시작점, 작용점이라고 하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라고 하고 비례한다고 그랬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문제에는 근데 작용점은 일정한 경우가 많아서 크기와 방향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힘은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을 보실 때 크기와 방향을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크기와 방향. 3번.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요. 오른쪽을 나타내고 있잖아. 우리가 사방에서 여기 만약에 사자로 썼다. 북, 남, 동, 서가 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읽을 때 북남이 우선이야. 북남, 동서라고 읽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우리 한반도를 기준해서 오른쪽이 동해고 왼쪽이 서해잖아. 남한, 북한이잖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냥 오른쪽이라고 썼는데요. 오른쪽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방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틀려. 대략적으로. 그래서 네, 동쪽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에 10뉴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세 칸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10해서 30뉴턴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30뉴턴의 동쪽. 표시할 때 힘의 크기는 30뉴턴 그리고 동쪽 방향 이렇게 쓰셔야 돼요. 조한이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 오른쪽 쓰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사방에 표시가 돼 있다. 이게 없으면 오른쪽 쓰시면 되는데, 알겠지? 자, 이번에는 B, 나라는 힘의 합력과 평형을 보실 거고요. 힘의 합력은 여러 가지 힘이 주어질 때 힘을 마찬가지로 합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숫자 더하기처럼 우리 덧셈처럼 4 더하기 3은 7. 근데 중요한 건요. 4 더하기 3을 할 때 같은 방향의 힘이면 더하고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면 빼줘라는 게 힘의 합력이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3뉴턴의 힘을 줘. 그 다음에 주한이가 내 뒤에서 4뉴턴의 힘을 줘. 그럼 같은 힘으로 7뉴턴을 미는 거잖아요. 그치? 힘을 합하시면 되고요. 내가 3뉴턴의 힘을 줘. 그런데 서우가 내 방향으로 2뉴턴의 힘을 반대로 밀어. 그렇지? 그러면은 3 빼기 2에서 1뉴턴만큼 내가 서우를 미는 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돼 있죠. 거기다가 같은 방향 동그라미 쳐놓고요.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 힘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힘의 크기를 더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50뉴턴 더하기 30뉴턴은 80뉴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반대 방향 돼 있는데요. 밑줄에 놓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중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직선 상에서만 따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90도로 떨어진 입장에서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하라. 이건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일직선 상에서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같은 방향이야. 그럼 더해줘. 한쪽은 오른쪽인데 한쪽은 왼쪽이야. 그러면 빼줘. 빼주는데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돼요. 알겠죠? 방향은 힘이 조금 더 큰 쪽을 방향으로 삼는 거고. 예를 들면 얘가 5고 얘가 3뉴턴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2뉴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직선 상에서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 그러면요. 그 합력의 크기에다가 큰 힘의 크기에서 작은 힘의 크기를 뺀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방향은 조금이라도 더 큰 쪽의 방향을 따른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4번 볼게요. 한 물체에 4뉴턴과 2뉴턴의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어. 같은, 그러면 4 더하기 2에서 6뉴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힘의 합력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요거를 이제 대각선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복잡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따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하게 돼요. 물론 이제 지금도 배우고 있긴 하겠지만. 자, 이번에는 힘의 평형 볼 건데요. 힘의 평형은요,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힘이 평형을 이뤘어.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힘을 3N씩 줬어. 그럼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정지해 있지만 힘은 0은 아니야, 그죠? 네. 어쨌건 거기다 밑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두 힘의 합력이 0이다. 힘이 0이 아니라 합력이 0인 거야. 알겠죠? 두 힘이 주어지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마치 정지해 있지만 힘이 0이 아니라 두 힘의 합력이 0인 거예요. 두 힘이 작용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힘의 합력은 0이고 이때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정지해 있겠죠.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빙판 같은 경우는 똑같은 힘으로 계속해서 그냥 쭉 가는 경우 있죠.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알짜 힘이 0이다, 혹은 힘의 합력이 0이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건 두 힘의 합력이 0이 돼가지고요. 두 힘의 0이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합력이 0이 되려면은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있어요. 1번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자, 거기다가 밑줄 하시고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조건. 힘의 평형은 힘의 합력이 0인 경우고요. 마치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마치 힘이 안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힘은 주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크기가 같고 크기는 같아요. 두 번째 힘의 방향은 반대.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가 따지는 거는 이 두 힘이 일직선상에서 작용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표시할 때 항상 크기와 방향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일 때 힘의 합력이 0이 되고 이때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 힘의 합력이 0이 되고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한다고요. 밑에 보시면요, 힘의 평형을 이룬 예 해가지고요, A하고 B에 지금 자석 두 개를 놨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있는데 하나에 A가 지금 떠 있잖아. 떠 있다는 거는 같은 극을 바라보고 있을 때 N극과 N극일 때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니까 떠 있겠지, 그치?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석은 어떻게 되니?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지려고 해, 그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A는 원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B는 어떻게 되니? A를 자석의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지,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중에서도 청력이죠,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이 중력과 요 지금 힘의 평형 상태는요, 중력과 자기력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자석이 둥 떠 있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자기력이나 중력을 구체적으로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거기다가 그냥 써놓으세요. 어차피 중력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바로 배울 거니까. A 같은 경우는요, 위에 B가 A를 밀어내는 힘이 되고 자기력이에요. 자석이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밑에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이제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력과 중력이 지금 동일한 상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 그래서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중력과 자기력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석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둥 떠 있다. 알겠죠?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이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일 때 힘의 합력이 0이 됐다. 요거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5번하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은 오른쪽이라고 써도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오른쪽 쓰셔도 되죠. 쓰는 거지. 오단원에서 이제 새로 배우는 게 있어요. 28페이지는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교재에서는 없던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개정판에 들어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네, 새로 배운 개념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뭐 과학을 조금 먼저 배웠다, 물리를 좀 먼저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3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300N, 5N이 힘이 작용했어. 오른쪽으로는 500N, 왼쪽으로는 300N이 작용해.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으로가 500N은 더 500N이고 왼쪽은 300이니까 500 빼기 3에서 200N 하시고 방향은 오른쪽에 되겠지. 오른쪽으로 200N만큼 끌려간다. 그지? 6번 두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고요. 두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고 그랬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힘의 3요소, 그래 힘의 합력이 뭔지,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 뭔지, 힘의 평형이라는 건 힘의 합력이 0일 때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할 때 더하면 된다고 그랬었고요. 오른쪽에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할 때 이제 서로 반대되는 힘이 이번에 3개가 있어. A로는 뭐 예를 들면 한 칸에 1N이니까 A로는 3N, 왼쪽으로는 3N이 작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에 힘을 더하면 돼. 2N과 4N을 더해. 그러면은 6N 되겠죠. 그러면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3N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 단어는 굉장히 쉽지. 여러분들 개정판 교재가 1학년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1학년에 조금 골치 아프던 것들이 다 2학년으로 넘어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게 쉽다 하다가 2학년 가시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유제 1번 같은 경우는요. A 방향 되겠죠. A가 지금 화살표가 더 기니까 방향은 A쪽이 되겠고요.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A는 5칸이고 B는 3칸이야. 그러니까 A쪽으로 2칸. 그러니까 20N 되겠죠. 여기는 한 칸에 10N 돼 있으니까 A 방향으로 20N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유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돼 있고요. 한 칸은 10N이야. A는 한 칸이고 B는 3칸이야. 합치면 4칸 되겠죠. 그래서 40N 되겠고요. 오른쪽은 하나, 둘, 셋, 넷, 5칸. 오른쪽으로는 5칸이에요. 그러니까 50N. 왼쪽으로는 40N, 오른쪽으로는 50N. 그러니까 전체 합력의 크기는 C 방향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10N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 빼기 40에서 자, 오른쪽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몇 쪽해요? 뭘 어떻게 12번까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얘야 네? 조용하라니까. 아, 내가 졸려. 그러면 그냥 같이 자죠? 작게 해줘. 아니요. 작게 해줘. 전 졸려서. 저기 다 했어? 다 했어? 네. 혹시 다 한 친구는 뒤에 한번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도 풀어보세요. 실력 탄탄 할 거니까 서술형 각자 풀어보고요. 실력 탄탄도 오늘 나올 거니까. 오늘 몇 초까지 진도나가요? 오늘 중력하고 마찰력, 탄삼력까지 나올 거예요. 15페이지까지. 하고 시간 조금 뭐 되면은 뒤에 이제 문제 중력, 탄성력 관련된 문제만 좀. 그냥 시험 빨리 보고 가면 안 돼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줄게요. 쌤도 같이 잘래요?
자, 같이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힘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힘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자,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 2번 점심을 굶었더니 힘이 없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3번 왕에게는 막강한 힘, 권력이라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4번 되겠네. 배구공을 손으로 힘주어 치면은 속력이 변하고 방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찌그러지겠죠. 4번 되겠고요. 2번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쭉 찾아보시면요. 4번 되겠네. 얼음물이 든 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더니 얼음이 녹았다. 이건 상태 변화잖아요. 상태가 변했다는 거는 운동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물질이 상태가 변한 거 우리 앞에 우리 1학기 때도 했지만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 4번이 되겠어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거다. 물질의 상태. 3번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할 때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거. 기억, 색점토를 잡아당겼다. 이건 모양만 변한 거니까 틀렸고요. 니은 굴러가는 공이 멈추었다. 이것도 속력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후 요거는 이제 운동 상태가 변했고 찌그러졌다. 여기서 이제 모양이 변했잖아. 디귿 맞고요. 리을 날아오는 공을 축구공을 발로 세게 찼다. 찌그러지면서 여기서 모양이 변한 거고 운동 상태와 방향이 공은 이렇게 날라왔어. 방향 이쪽이었잖아. 내 방향이었잖아. 근데 반대 방향을 뻥 찼잖아.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되고 속력도 달라지겠고 모양도 찌그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되겠지. 3번에 5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파트에서는. 그래서 모양과 상태 변화가 어떻게 운동 상태가 같이 변했는지, 운동 상태만 변했는지, 모양만 변했는지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나와. 4번.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고요. 물체의 질량을 변화시킨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단위는 우리가 뉴턴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를 변화시킨다. 3번 되겠네. 4번. 화살표로 힘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굵기가 아닌 길이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4번에 3번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C는 작용점, A는 힘의 크기, B는 방향 되겠죠. 답은 5번에 1번. 3요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6번. 사방이가 나와 있고요. 사방이에서 지금 힘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북남 동서라 그랬고요. 북동쪽이잖아.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힘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남서쪽이 되겠고요. 힘의 시작은 뭐 북동쪽이지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찾으시고요. 힘의 크기는 5cm라고 돼 있죠. 1cm가 근데 2N이래. 5cm 곱하기 2N 해서 10N 됐지? 남서쪽의 10N은 4번 되겠네요. 힘의 방향 같은 경우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하는 거 보세요. 방향이 어느 방향을 이렇게했는지. 7번 5N과 3N의 두 힘이 작용해요. 5N은 밀고 3N으로 밀어. 그러면 5N이 더 힘이 센 거잖아. 그럼 5 빼기 3에서 2N 되겠고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2N. 그래서 미안해. 화살표가 같군요. 지금 여러분 책 기준으로 5N, 3N 이렇게 돼 있으니까 8N으로 오른쪽이 그지? 오른쪽으로 8N은 5번 되겠네요. 8번 그림 나와 같이 나무 도막에 2N, 3N의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는 5N이 되겠고요. 나는 3 빼기 2에서 1N, 5N, 1N은 3번 되겠네. 8번에 3번. 9번 나란하게 작용하고 일직선에 나란하게 작용하고 있는 두 힘 AB가 있어. AB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이 나머지 4가 다른 건데 하나씩 계산해야겠다. 1번은 30N이고요. 2번은 오른쪽으로 40, 왼쪽으로 10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30N. 3번 오른쪽으로 80, 왼쪽으로 30이니까 얘 틀렸네. 오른쪽으로 50이다. 답이 3번 되겠네요. 4번도 보면 오른쪽으로 50, 왼쪽으로 20이니까 오른쪽 30. 5번도 오른쪽 30이네. 9번에 3번 되겠고요. 10번 한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 조건 돼 있어요. 평형이라는 거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는 10번에 4번이요. 그죠?
11번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 돼 있어요. 1번은 3뉴턴, 3뉴턴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힘의 평형. 2번은 왼쪽으로 5뉴턴, 오른쪽으로 5뉴턴이니까 힘의 평형. 3번은 왼쪽으로 3뉴턴, 오른쪽으로 3뉴턴이니까 힘의 평형. 4번은 왼쪽으로 6뉴턴, 오른쪽으로 5뉴턴이네.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1뉴턴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11번은 4번. 5번은 위쪽으로 2뉴턴, 아래쪽으로 2뉴턴이니까 정지해 있겠죠. 12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돼 있어요. 아닌 것. 추가 줄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서 그냥 이제 멈춰 있는 거잖아. 추가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지만요. 이렇게 추에 어떤 물체가 달려 있어. 얘는 밑에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위쪽으로는요.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우리 이건 배우진 않지만요. 이거 장력이라고 해요. 줄이 물체에 주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중력과 장력이 동일해서 멈춰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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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들으려고 했는데 왜 들어오세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힘이 그 줄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커 그러면 줄이 끊어지면서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줄이 더 잡아당겨져 그럼 이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너 추가 줄에 매달려 있을 때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2번 책상 위에 물건이 놓여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책상 위에 물건이 놓여 있을 때 일단은 넘어가자. 3번 책상을 밀었으나 책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4번 멈춰있던 배에서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일단 4번이네요 답은. 그지? 2번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물건이 놓여있을 때 물건이 놓여있잖아요. 이거는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하고 우리 배우진 않지만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얘가 아랫방향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어쨌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번은 책상을 밀었으나 책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요거는 이제 마찰력인데요. 내가 이렇게 밀어 책상을 밀어 근데 안 움직여. 이거는요 나는 힘을 작용하지만 책상이 나를 밀지 않는 거지. 네, 요거는 이제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니까. 4번은 얘는 어쨌건 움직였잖아, 그지? 힘의 함량이 0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니까 평형이 깨진 상태가 되겠지. 5번은요 줄다리기에서 줄이 어느 쪽으로든 양쪽으로 이제 대표적인 힘이 평형되겠지. 왼쪽 뭐 청군, 백군이 서로 잡아당겨. 그러면은 서로 안 움직이잖아. 이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지. 그런데 한쪽에 힘이 더 세지면은 줄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지? 12번에 4번 되겠고요. 서술형은 13, 14, 15는 풀어보시고요. 1번부터 하면 신력 탈환, 체력 탈환. 네, 3분 줄게요. 풀어봐요. 5분 줄게요. 10분? 요거만 풀고 시작. 이제 전 바꿨으니까 미실. 너 풀었어 이거? 답만 체크한 거지.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 진짜로 풀었어요. 이거 안 풀어? 빨리 풀어. 제 머리를 걸 수 있어요. 서술형 풀어. 아 진짜 쌤 있다. 오. 자, 1번 힘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 A, B, C를 나타낸 것이고요. A는 힘을 주어서 아령을 들어올렸다. B는 책상을 밀어서
힘을 주어서 밀었다. C는 친구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다. 돼 있어요. 과학에서 힘의 작용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C가 되겠고요. 운동 상태와 방향이 변한, 운동 상태와 모양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운동 상태 X 변화, 운동 상태 변화 X, 모양 변화 X,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겠죠. A 같은 경우는요, 힘을 주어 아령을 들어 올렸다 되는데요. 힘의 방향은 어딜까? 위쪽 방향이 되겠고요.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아령을 힘을 줘서 올린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상을 힘을 주어서 밀었다. 수평 방향으로 마찰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민 거야. 그치? 2번요. 줄다리를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50N이야. 두 힘의 합력이 왼쪽 방향으로 30N이래. 그럼 오른쪽으로 남학생이 20N밖에 안 잡아당긴 거네. 그래서 힘이 약하네, 남학생이. 그래서 이번에 2번 되겠죠? 3번 배가 A고요. B라는 배와 C라는 배가 1000N, 1500N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2500N이다. 합쳐서 오른쪽으로 2500N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왼쪽으로 힘이 왼쪽으로 2000N이 작용하고 있대. 그러면 오른쪽으로 500N 되겠다. 그죠? 오른쪽으로 500N. 3번에 2번 되겠네. 어렵진 않네요. 자, 우리 10분 쉬고요. 50분 조금 넘었을 때까지 쉴게요. 아 V 안 했는데.